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82페이지 8번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린 추리 문제를 풀고 있는데 추리 문제 중에서도 이제 자리 배치에 관한 문제죠. 자,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층의 오피스텔에는 각 층마다 사무실이 3개씩 모두 9개 있다. 자, 여기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무실의 전용 건물에는 이렇게 L, M, N, O, P, Q 이렇게 6명이 각각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각 층에 한 사무실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느 사무실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층씩 비어 있단 말은 그 말은 이제 층마다 이제 2명씩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보기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 다음 중에서 확실한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제 이 조건 갖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자리 배치를 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이제 여러 경우를 확인했듯이 경우 수가 꼭 하나가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반드시 확실히 맞는 것은 반드시 맞는 거죠. 이럴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경우 수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203호가 있을 수 있지만 203호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맞는 걸 고르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경우 수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 한번 구해 보세요. 자, 시작해 봅시다. 제 이제 경험상 해보니까 이게 제가 3가지 경우로 나오는 걸 기억하는데 뭐 이게 처음에 3가지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그려보면 되는 거니까 자 해봅시다. 자, L 사무실 바로 위층에 N이 근무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L과 N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위로 있다. 근데 이렇게 위로 있는 경우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6가지가 나오죠. 6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고정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다음에 M 사무실 호수는 짝수다. 그러니까 M 사무실 호수가 짝수라는 건 이거죠, 이거. 이 3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음에 N 사무실 동쪽 이웃에 5가 근무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N이 있기 때문에 동쪽 이쪽이죠. 그러니까 5가 여기 있다는 거죠. N과 5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P가 근무한 층은 3층이다. 그러니까 P가 근무한 층은 3층이니까 이 3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P와 Q의 사무실 호수의 끝자리는 모두 같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지금 여기 요 안에 모두 지금 고정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N과 O가 이웃하고 L이 밑에 층에 있어야 되고 P가 3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각 층에 한 사무실씩 비어있기 때문에 층마다 2명씩 있어야 돼. 그러니까 P가 이미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N과 O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2층뿐이 없어. 그러니까 2층이 되는 경우 이거죠. N5가 되고 이렇게 L이 되는 경우고 또는 N5가 이렇게 되고 L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됩니다. 일단 이제 이건 뭐냐?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일단 두고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 놓고 나서 보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조건을 잘 읽어보면 이런 얘기인데 여기 P와 Q의 사무실 호수 끝자리는 같다. 그러니까 P와 Q가 들어갈 사무실 호수 끝자리가 같은 것은 이거 아니면 이쪽이 이렇게 같아야죠. 또는 이거 아니면 이렇게 이쪽이 같아야 돼. 몇 가지 경우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어. P와 Q의 사무실 호수가 같은 건 4가지인데 지금 아까 이 경우 바로 이제 여기 이 302호와 102호로 들어가면 M이 아까 짝수라는 조건이 안 맞잖아. 짝수라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 어쩔 수 없이 P와 Q는 그리고 P는 지금 3층에 있어야 될 테니까 PQ는 이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런 방법뿐이 없어. 여기 지금 이웃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죠? 이때는 PQ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도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NO, L이 있을 뿐 아니라 PQ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가지가 나와주는 거야. 자, 이거 이해되죠? 그럼 천상 이제 M이 들어갈 자리는 이것뿐이 없어. M은 이제 바로 이제 짝수야 될 테니까. 그리고 층마다 2명이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 M은 이게 들어가고 M은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완성되는 거야. 3가지가 이제 미리 알고 있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다 보면 3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중 여기서 확실히 옳은 걸 물어본다면 Q의 사무실 호수는 홀수다. 지금 이제 Q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이게 모두 다 그지 이렇게 103호 아니면 이제 102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번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본다면 5의 사무실 호수는 203호다. 물론 5의 사무실이 203호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202호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확실히 오른 건 아니다.
M의 사무실은 202호 아니죠. M의 사무실은 아예 302호로 그죠 고정됐습니다. 아예 아주 고정된 경우는 이것뿐이 없어.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자, N 사무실 바로 위에 M이 근무한다. 물론 N 사무실 위에 M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으로 확정됐지만 바로 오답은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는 것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8번 문제를 봤어요. 이건 상당히 좋은 문제고, 그리고 이제 경우 수를 세 가지를 끝까지 그지 PQ를 찾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여기서 9번인데, 9번 보면 다음과 같죠? 자, S사는 새 사옥을 신축했고, 곧 여기로 이사하려고 한다. 자, S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복도를 두고 8개의 사무실로 배치되려 한다. 이 8개 사무실 중 4개는 직무 관련부, 인사, 총무, 홍보, 격리부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에 해당되어 것이 4개 있고, 나머지 4개는 다음과 같이 사장실, 회의실, 휴게실, 식당이다. 이 배치를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이 문제를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안 나왔는데, 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여기 1번과 2번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자리를 확정시켜 놓으면 사장실 정면에 있는 부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장실과 인접한 부서는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단 이제 고정된 경우가 들어가겠죠. 그죠? 고정된 경우. 사무실 D는 사장실로 되어 있다. 이게 사장실이 된 거야. 사장실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경우 수가 이제 더 나올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표를 이렇게 한번 더 그려보는데, 이게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해보면 몇 가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해보고, 안 되면 또 경우 수가 나오면 그때 또 하면 되니까, 늦게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고정된 경우는 이 사장실이 이렇게 뒤에 있다는 것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무실 D는 사장실과 관련된 거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거죠. 이거 D것. 그리고 나머지 이를 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직무 관련 모든 사무실의 정면 및 옆에는 직무 관련 부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직무 관련 부서를 제가 어떻게 표시했냐면 지금 여기서 그지? 이거를 표시했잖아요. 이거 표시. 그러니까 이미 사장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무 관련 부서는 정면과 옆에 직무 관련 부서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직무 관련 부서가 들어가시는 것은 이거 아니면 이거. 정면과 옆에 안 들어가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죠. 이렇게. 이 네 가지뿐이 안 들어가, 이거. 자, 이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 관련 부서가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야 된다. 왜? 이미 사장실이 이걸 차지하고 있잖아. 사장실 차지하고 있고, 사장실은 이것은 직무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힌트를 줬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그지 확정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이제 두 가지 이상은 나올 것 같아서 해놨는데, 물론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더 나올 수 있다는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이 아직 안 된 학생은요, 잠시 멈췄다가 여러분이 완성하고 들어오세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사장실이 되기 때문에 사장실과 관련된 걸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완성됐으니까 D것. 이 사장실과 식당은 복도를 중심으로 같은 쪽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사장실은 식당에 있는 거죠. 식당에 있는 거. 식당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식당. 그래서 D것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보부와 이건 아직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장실과 식당이 있으니까 식당과 관련된 거 들어가 보세요. 총무부 정면에 식당이 위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총무가 있는 겁니다. 총무. 여기가 총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한 걸 지금 해석한 거잖아. 사장실과 식당과 이게 총무부를 해석한 겁니다. 다음에 아까 읽다 보니까 바로 이제 총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부와 총무부는 그지 복도를 중심으로 같은 쪽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홍보부가 있는 겁니다. 총무가 있으니까 총무와 홍보부는 복도를 중심으로 같은 쪽에 위치하니까 여기 바로
그지? 여기 이제 홍보부가 있는 거야, 여기. 여기 홍보부. 여기 홍보부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없네요. 여기서 더 이상 없다는 거는, 지금 아직 남아있는 것이 이게 인사부와 격리부가 있고, 그러니까 인사부와 격리부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여기 들어가야죠. 바로 A와 C가 인사부, 격리부가 이렇게 교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인사부와 격리부는 이렇게 교대로 이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인사부가 들어간다면 여기 격리부가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인사가 있다면 여기 이제 격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회의실과 휴게실이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선 여기가 회의실이 되거나, 그럼 여기 휴게실이 되고, 그럼 여기가 휴게실이 되면 여기 회의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회의실이면 여기가 휴게실, 여기가 휴게실이면 여기가 회의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몇 가지 나오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네 가지. 자, 이 경우에 한해서 이제 회의실, 휴게실, 회의실. 이 경우에 한해서 그지 격리랑 인사했을 때 회의실, 휴게실, 회의실 이렇게 전체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회의실과 휴게실까지 바뀌는 경우까지 생각하니까. 그래서 답은 이제 전체가 네 가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풀이를 본다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사장실 정면에 있는 부서. 그러니까 사장실 정면에 있는 부서는 홍보부죠. 이건 아직 확정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정면에 홍보부. 두 번째, 사장실과 인접한 부서. 자, 사장실과 인접한 부서 이제 격리부 아니면 인사부죠. 이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번 보면은 사장실과 인접한 부서 무엇인가? 답은 네 번째, 알 수 없다. 인사부, 격리부가 다 될 수 있으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우수가 이제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좀 알면서 여러분이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이 찾아내야죠. 자, 이것이 이제 9번 문제였습니다. 자, 여태까지 본 것은 둘 다 이제 어떤 자리 배치에 관한 거죠.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 이것도 자리 배치에 관한 거네요. 이제 층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이제 문제를 보면요. 문제를 보면 이제 다음 같아요. 10번. S호텔은 지상 5층 건물이다. 각 층에 1인실 객실 하나와 2인실 객실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1인용 객실은 1인만 투숙할 수 있으나 2인용 객실은 2명이 투숙하는 것이 원칙이나 1명이 투숙할 수 있다. 자, 9명이 투숙해 있다. 다음 조건에 따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경우수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제 이런 구조겠네요.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인데 보면 이렇게 여기가 2인실, 1인실이 되는 겁니다. 경우가 이제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어. 우리가 만약으로 해서 하나 더 그려 놓긴 하는데 이것이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이 되는 거야. 자, 그래 놓고 이제 들어가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일단 여기서 여기 B, E, GH 여기 B, E, GH 여기가 이제 1인실이죠. 여기 1인용 객실에 투숙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2인용 객실에 2인용 객실에 이제 투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용 객실은 이제 이렇게 5층까지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걸 고려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1층, 2층, 3층, 4층, 5층. 자, 해보세요. 먼저 우리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고정된 경우가 있다면 가장 좋아. 고정된 경우를 먼저 해놓고 시작해야 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네요. 그지? 지금 이것은 이제 일단 1인용 들어가는 거고 해놨고, 다음에 2번을 본다면 2층 2인용 객실과 2층 2인용 객실이 이거죠. 여기. 그리고 3층 1인용 객실은 투숙이 없다. 이렇게. 이게 없다고 판정됐어. 자, 해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기. 이 내용이 이제 지금 2층 2인용 객실과 3층 1인용 객실이 투숙이 없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디귿을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 A와 C는 부부로서 같은 객실에 근무한다. 같은 객실에 있다. 여기 A와 C는 이제 바로 2인용 객실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E는 여기 때문에 E보다 두 층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E보다 두 층 아래에 있다면 E가 여기 있으면 두 층 아래에 이 경우뿐이 안 나와요. 그지? 하나. 그러니까 E가 들어가고 여기 A씨는 이 경우뿐이 안 나오죠. E가 여기 있으면 여기 못 들어가고 E는 여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니은번에 대한 조건 때문에 이 디귿번은 하나로 고정된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이 경우로 돼 있죠. 이 경우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지금 E가 들어가고 지금 AC가 들어갔잖아요. AC. 이제 나머지 갖고 보는 겁니다. E가 들어가고, G와 I는 같은 층에 투숙하고 있다. 근데 이들이 투숙하고 있는 층은 H보다 한 층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G와 I가 같은 층에 했다는 것은, G와 I는 지금 G는 이제 1인실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I는 여기 있죠. I는 2인실에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같은 층에 투숙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H보다 한 층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H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H는 여기 때문에, H는 여기 아니면 그리고 H보다 한 층 아래니까 H가 만약 여기 있다면 이 H보다 한 층 아래는 못 들어가잖아. 여기. 그지? 이들은 H보다 한 층 아래에 있으니까 H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H는 여기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한 층 아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H는 여기 들어갈 수뿐이 없어요. H는 이렇게. 근데 여기 G와 I는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자, I는 이제 2인실에 들어가는 거고, G는 바로 이제 1인실에 들어가는 거죠. G 이렇게 G는. 그래서 이제 H와 이것이 다 확정된 경우야. 이렇게. 그럼 아까 이제 맨 처음에 1인실은 이제 B가 한 명 남았기 때문에 B는 여기 들어갈 수뿐이 없죠. B는 여기 들어갈 수뿐이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머지예요. 나머지가 누구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B도 들어가고, 지금, D가 남았죠. D가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F가 남았습니다. DF. D와 F가 나왔고, 지금 GH까지. G도 들어가고, H도 들어가고, I도 들어갔어요. I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D와 F는 이제 여기 2인실에 들어갈 텐데, 자, 2인실에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D와 F가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랑 여기가 비어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방법이야. 뭐냐면, 지금 여기서 D가 들어가고 F가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F가 들어가고 여기 D가 들어가는 경우죠. 이렇게. 왜냐면 B인 건 요기 때문에 한쪽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I랑 같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빈 것은 두 개만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나머지 E가 들어가는 거죠. E, B 여기 똑같이 AC 그리고 H, I, G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4층 1인실을 투숙객은 누구냐? 4층 1인실 투숙객은 B가 되는 거죠. 그지? B가 돼서 이제 확정되는 겁니다. 4층 2인실은 F가 될 수도 있고, 바로 D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지? 알 수 없다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알겠죠? 요 마지막까지, 바로 4층 2인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D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모르더라도 알 수 없다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서 우리가 알 수 없다 나온다는 거. 요게 이제 10번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자리 배치에 관한 거 이런 식의 문제 지금 보면 이제 상당히 여러 좋은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또 문제 있네요. 우리가 자리 배치에 관한 문제 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아까 몇 번 문제였던가 이제 이 9번 문제랑 비슷하죠. 이렇게 9번 문제랑 비슷한데, 자,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복도를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방이 늘어선 고시원이 있다. 이 고시원은 사시생 뭐 옛날 얘기네요. 행시생, 직장인 세 분류들이 살고 있다. 아주 많은 다음 같은 규칙을로 그지 우리가 배치를 하는데, 직장인이 살고 있는 방은 총 5개라고 한다. 5개.
마주보고 있는 방이나 옆방에는 같은 분류가 살지 않는다. 사시생 중 한 명은 정 가운데 사무실 아니면 8호실에 산다. 사시생은 2명이 사는데 같은 라인에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하나 더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한번 좀 간략하게 볼까? 이제 일일이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고정된 경우는 여기 한 명은 이제 사무실 아니면 8호실에 사니까 여기 사시 아니면 여기가 사시생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직장이 총 5명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마주보는 방이나 옆방에는 같은 분류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거 이걸 고려해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주보는 방이나 옆방에는 같은 분류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직장인이 5명이라면 지금 제가 말한 이제 이 노란색은 직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여기 5자리뿐이 없죠. 이게 직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장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뿐이 없어.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바로 이제 마주오는 방이나 옆방에 같은 분류의 사람이 살지 않는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사시생은 총 2명인데 같은 나이에 살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시가 여기 있다면 이 사시가 여기 있거나 그지? 여기 있거나 그럼 사시가 여기 경우는 이제 나머지가 이제 행시겠죠. 행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 되는 거죠. 여기가 행심은 여기가 사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물론 이것은 모두 행시가 되겠죠. 이렇게 행시.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사시가 되면 여기가 이제 행시가 되는 거고 사시가 되면 여기가 행시가 되는 거고 행시면 사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가로를 처리하는 거 알겠죠? 여기가 행시가 되거나 또는 여기가 행시면 여기가 사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가 이제 행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행시가 되는 거죠. 행시 이렇게. 이런 경우를 이제 크게 보면 이게 4가지요, 4가지. 사시 행시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이제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4가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에 10호실에 들어갈 분류 사람들은 10호실은 여기 보다시피 여기 아까 말한 직장이 아니면 행시가 될 가능성이 또 있죠. 그래서 둘 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없다 되는 겁니다.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어느 조건이 주어지면 살고 있는 방이 확정되겠는가? 이제 보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를 확정시키는 조건이 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사시생은 홀수방만 이용한다 그러면 지금 사시생이 지금 이것도 다 홀수기 때문에 그지? 이것도 홀수기 때문에 이건 짝수지만 이 사시생이 홀수가 되는 경우 2가지죠. 이 경우도 2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확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사시생이 홀수인 경우 2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행생은 홀수방만 이용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행생은 이제 홀수방만 이용한다는 게 이것도 되지만 여기서만 보더라도 행시는 홀수 짝수가 2가지가 다 되기 때문에 여기 홀수방. 여기 다시 보면 이렇게 있네, 그지? 사시생은 홀수방만 이용한다. 사시생은 요건 맞는데 요건 틀리잖아. 이건 사시생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경우는 홀수가 맞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첫 번째 1번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행생은 홀수방만 이용한다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행생은 요거 짝수를 이용할 수 있잖아. 2호 4호실이 되니까 이것 따지면 홀수지만 이건 짝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안 됩니다. 2번도 안 돼요. 자, 세 번째 사시생 한 명은 9호실을 이용한다. 사시생 한 명이 9호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지금 어느 경우죠? 이겁니다. 사시생이 9호실을 이용되면 이건 그지? 경우가 결정된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행생이 될 겁니다. 이 경우 모두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확정이 될 겁니다. 사시생이 9호실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행시생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됐으니까 답은 이제 이거로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세 번째가 확정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를 확정하는 조건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이제 가끔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은 이제 그렇게 풀이하시면 돼요.